예, 지난 방송에 이어서 그 문체부 축협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죠. 그거부터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예, 지금 화면에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대한축구협회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그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그 뉴스 앤 TV 그 코너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그 보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를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거죠. 뭐 의도적으로 뭐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뭐 그러한 행정상의 부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뭐 규정의 미비 또는 뭐 어떤 뭐 행정착오 이런 것이었다. 이제 또 그것이 요지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뭐 보완해 나가겠다.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죠.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권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재심의 요청을 하겠다,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가 아니고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이미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는데 바로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냥 겉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이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 발표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할 이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 축구 전술 용어로서 자주 쓰이는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빌드업? 이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특히 정봉규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끌겠다고 하는, 즉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월 초에 이제 있을 회장 선거에서 정봉규 회장이 입후보하고 그 다음에 당선하는 데 있어서 이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정봉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판단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니라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축구협회 정봉규 회장 입장에서는 이 재심의 신청을 그러니까 신청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축구협회 자문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정봉규 회장의 어떤 그 측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재심의 신청 이거를 시기를 최대한 늦춰라. 그래서 그러한 늦추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빌드업으로서 바로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검토 중에 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도 검토 중, 다다음 주에도 검토 중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드를 준비를 해서 여기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이거의 근거 법령은 공공감사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 프로세스 그리고 그 결과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는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써야겠구나. 감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감사 결과.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정봉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상의 자격정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축협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대로 이행을 하든가, 그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든가. 그러니까 거부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즉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격정지와 관련해서는 뭐냐? 바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절차 착수 그리고 그 징계 심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계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럴 가능성은 없단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축협 입장에서는 재심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심의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체부에 이제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재심의 신청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재심의 신청 기한이에요. 기한. 그 재심의 기한은 언제냐? 이 재심의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감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안에서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1개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감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12월 초까지, 그죠? 12월 초까지 재심의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초면은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차기 회장 선거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선거 공고가 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 그리고 정봉규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최선은 아니다 하더라도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느냐? 선거일 이전에 내년 1월 초에 예상될 늦어도 중순경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축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그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있으면 그건 그 후보 결격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 선거일 이전에 축협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결정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까지 이제 질질 끄다가 징계 심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징계 재심의 신청으로부터 문체부는 2개월 안에 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2개월 안에. 여기는 뭐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가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이게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또 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그러니까 빨라야 12월 뭐 중순 또는 12월 말 이 정도에 재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체부가 원하는 이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그런 결정이 있는다 하더라도 12월 정말 빨라야 중순. 정말 문체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를 하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12월 중순. 그러나 통상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문체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2월 말경에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2월 말이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대로 그냥 원래의 그런 감사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요구, 문책 요구가 그대로 이제 된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축협과 정몽규 회장 측에서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냐? 바로 이제 행정소송을 또 소송으로 할 수가 있겠죠. 행정소송.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문체부 감사관의 그런 문책 요구도 사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것이 이제 한계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 공공감사법에는 이러한 문책 요구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또는 형사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내년 1월 초 또는 중순경에 있는 회장선거일 이전에는 축협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절차가 착수조차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축협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야, 그거 뭐 문책 요구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따라야 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그건 이제 재심의 신청 중 또는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걸 또 이유로 들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년 선거일 이전에는 축협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 절차가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침대 축구예요. 침대 축구. 침대 축구. 어떻게 보면 침대 축구 전략이죠. 축구로 따지면 침대 축구. 침대 축구라는 말 많이 쓰죠. 시간, 예를 들어서 뭐 경기에 앞서고 있는 팀이 경기 끝나길 때까지 그 시간을 끄는, 빨리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을 질질 끄는 바로 그런 침대 축구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문체부와 정몽규 회장이 이번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서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대 축구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그 개혁,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몽규 회장의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저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축구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